근데 그 친구가 지금 29인데 불구하고 1억 넘게 돈이 있어요. 저한테 그걸 과거에 얘기했었는데 야, 다 있잖아. 다 있는데 뭘 속이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 진짜 그 네가 잘 모른다 막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현실에 직시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네가 그 번역 쪽으로 하고 싶으면 넌 더 고강도의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될 거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네가 만약에 번역 쪽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너는 강사진으로 나가서도 그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네 몸값이 자연적으로 올라갔고 지금보다 무조건 돈은 더 많이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근데 이게 진짜 고착되는 사고가 되게 힘든 게 아무리 말해줘도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자기가 그 고정관념에 박혀 있는 특히 저는 그 대표님께서 그 학자들이 되게 무섭다고 말했잖아요. 그 네. 친구 공부밖에 안 했던 친구였어요. 음. 노는 거 되게 좋아하지만 계속해서 그 29년 동안 그냥 20살 때부터 9년 동안 그 공부라는 틀에서만 박혀 있던 친구이기 때문에 경영이 뭔지도 모르고 마케팅이 뭔지도 모르고 영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단순히 영어 강의 이거 하나에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고착된 사고 때문에 이게 옮기기가 되게 힘들다고 느꼈어요. 근데 반대로 저는 전주에서 좀 지루함을 느껴가지고 바로 이제 서울로 올라왔잖아요. 그 이유를 따져보면은 저는 당장에 돈이 안 되더라도 내가 그거를 하고 나서 아, 이게 과연 나한테 좀 미래에 도움이 될까? 이 생각이 안 드는 순간 바로 떠났어요. 바로 떠나고 다른 걸 좀 경험해보고 아, 이것도 해보고 아, 이거 돈이 아니더라도 이게 과연 미래의 가치가 좀 있을까? 이걸 보고 나서 이게 또 없어지면은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이 옮기는 습관에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도 그 배우자를 고를 때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보고 이제 찐을 찾아야 된다 했잖아요. 계속 옮기다 보니까 저는 결국에 대표님을 찾았고 찐을 찾게 된 거였어요. 근데 이 과정들이 진짜 많은 경험, 빠르게 많이 실패해 봐야 된다는 게 음. 여기서 제가 그 친구의 삶과 제 삶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친구가 저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시작을 했는데도 결국에 그 친구가 내가 봤을 때 너의 삶을 부럽지는 않대. 자기가 부럽지는 않대요. 왜냐? 자기가 돈 더 많이 벌고 있으니까. 당연히 부럽진 않겠죠. 인정해. 부럽진 않겠지. 근데 부럽진 않은데 뭔가 진짜 왜 이렇게 막 프라이드에 차 있고 이건 부럽다는 거예요. 자신감에 차 있고 뭔가 삶을 막 즐기고 있는 게 보이고 이게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냐. 이런 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고 결국에 PCM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당장에 눈앞에 이익을 쫓지 말고 진짜 삶을 찾고 진짜 나를 그 개발시키는 그거에 나의 성장에 좀 집중을 해라 이런 거를 저희가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진짜 많이 변했구나. 이런 나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이끌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당장에 눈앞에 돈만 쫓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구나라는 거를 요즘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세 번째 질문을 좀 가면은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돈을 더 벌 생각을 안 하고 저축할 생각에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아낄까? 아까 그 친구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계속해서 저축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돈은 500만 원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성비 음식 따지고 음식 하나 시켜가지고 3일 동안 먹고 언제까지 그렇게 아낄 거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그 정도로 벌면은 그냥 네 몸에 좀 투자 좀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네가 리프레시 안 하니까 그렇게 계속 그 무기력증에 빠지고 번아웃 빠지는 거 아니냐. 맛있는 걸 좀 먹어봐라. 그런 거라도 좀 즐겨라. 너한테 좀 투자하는 시간을 좀 즐겨라. 우리가 그 맛있는 거 먹는다 해가지고 지금 너의 생활비에서 많이 나가봐야 10만 원에 20만 원. 내가 뭐 비싼 술 먹고 막 비싼 여자 어디 나가가지고 놀고 막 어디 룸사롱 가서 놀고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만이라도 너한테 투자해보는 그 가치를 느껴보라는 그거를 말하지 않냐 얘기를 했는데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10만 원, 20만 원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더 큰 돈이 된다 이거예요. 말해줬죠. 그럼 그 10만 원, 20만 원 더 벌 생각을 해야지. 왜 그걸 저축할 생각밖에 안 하냐고. 많은 걸 경험해봐야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거기서 20만 원, 30만 원 다른 돈의 기회를 좀 볼 수 있게 되는 건데 왜 그러냐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돈을 소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의 레버리지잖아요. 돈으로 남의 시간을 사가지고 음식을 먹는 것도 내가 그거를 다 처음부터 그 음식을 할 줄 모르니까 그걸 다 공부해가지고 재료 사가지고 막 이것까지 다 하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데 한 3, 4시간 걸려요. 그 레시피 보고 어떻게 만들지 보고 장 보고 와가지고 여기서 요리하면. 근데 내가 그거를 그냥 먹고 싶으면 가가지고 사 먹어 버리면은 30분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쓸 수 있는 시간들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사고를 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저축을 하는 사고가 진짜 대한민국을 좀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를 저는 요즘 좀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왜 저축을 하면 사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지 이런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축하면 루저라고 하는 말을 로버트 키요사키 가장 많이 했을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저희 멘토 이제 그랜 카돈도 늘 얘기해요. 저축하는 사람들이 어, 결국에는 예, 루저라는 얘기도 지금도 사실 많이 해요. 그 전에 저는 근데 로버트 키요사키한테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로버트 키요사키 그 얘기를 했을 때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네, 저축하는 사람이 그냥 루저다.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왜 그런지를 나도 계속 그걸 찾았어요. 자료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개미들한테 대체 주고자 하는 대안 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저축하지 말라. save money. 그러니까 saving money 하는 게 사람들이 그 뭐라고 하지? 대부분 미국에도 그게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네, 계속 돈을 적금하고 적금하고. 근데 그러니까 돈을 적금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적금하냐를 봤을 때, 사실, 예, 그러니까 경제 IQ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여기서 더 보태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적금을 하면, 어, 일단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네, 되냐면 적금을 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네, 대부분 사람 맞아요. 적금하는 목적은 되게 선명하지 않고 그냥 명확하지 않아요. 적금하는 목적은 그냥 이래요. 혹시 나중에 네,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음, 예. 맞아요. 혹시 우리 아이가 나중에 유학도 가고 또 네, 좋은 학교도 보내려면 필요할까 봐. 음, 혹시 무슨 내가 이제 뭐 또 새로운 자동차를 바꿀 수도 있고, 혹시 내가 뭐 우리 엄마가 아프거나 아니면 혹시 때문에 적금하는 거지, 네, 적금하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요. 예, 그게 음, 목표라고 하면 그 사람이 루저라는 거예요. 만약 그게 목표라, 제가 지금 얘기하는 혹시가 목표라고 하면 그죠. 그 사람은 루저예요. 네, 그럼 루저가 안 되기 위해서, 근데 이걸 딱 들었을 때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뭐야, 내 저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날 보고 루저래? 비디오 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성장 못 해요. 근데 루저가 안 되기 위해서 그럼 내가 뭘 놓치고 있지? 그걸 만약 물어본다면 지금부터 들으면 돼요. 네, 적금하신 분들 명확성이 투자예요. 적금을 하는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투자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적금하는 목적이 뭐냐면 명확해요, 이거는. 네, 적금하는 유일한 목표가 있다면, 목표가 여러 가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고객들한테 거절 받더라도 거절 중에 뭐 딱 하나밖에 없지 여러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비싸요를 해부를 해보면 비싸요가 진짜 거절이 아니에요. 네, 예. 와이프하고 밖에 나가 밥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 밥 먹자 했는데 안 나가겠다 하면 안 나가겠다 그 자체가 거절이 아니라는 거야. 분명 네, 얘는 뭐 뭔가 삐진 게 있거나 아니면 내가 뭐 뭔가 기존의 약속을 안 지키거나 아니면 뭐 뭔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얘 네, 자신만의 사정 갑자기 우울증이 걸렸다거나 뭐 어쨌든 네, 다양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네, 무조건 밥 먹으러 안 나가겠다는 거는 거절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오면 내가 적금한다고 하는 건 내가 돈을 10만 원이라도 절약하고 적금하겠다고 하는 건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목적은 그냥 제가 한국 사람들 정답지를 좋아하니까 말할게. 네, 네, 투자예요, 투자. 음, 근데 또 투자를 이제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투자, 재테크, 비트코인, 주식 또 이래요. 네, 이게 또 루저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음, 이게 주제 파악이 안 된 사람들은 어디서 어설프게 뭐 졸리 대표님 뭐 저기 뭐야 스타벅스 커피 아껴가지고 주식을 사서 가치 투자를 해라 이런 걸 또 어디 가서 엉뚱하게 듣고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네, 하는 사람. 가난한 네, 사람 특징이 지약점을 알아야 돼요. 나이가 늙어갈수록 자기 약점을 알아가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데 네, 가난한 사람이 왜 가난한지 알아요? 인내심이 없어서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 졸리 대표님 그 말이 듣기는 좋고 실제 맞는 말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난한 사람들 성립될 것 같아요. 그 인내심이. 스타벅스 커피값을 아껴가지고 그 찌질한 삶을 살면서까지 내가 주식에 같이 투자해가지고 부자 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네. 과연 인내심, 그 고강도 인내심 훈련에서 내가 성공할 확률이 있을까? 나는 없다고 생각해. 그래, 전리 대표님 얘기하는 건 맞는 것 같지만 나한테는 어때요? 일반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적용할 확률이 있잖아요. 실패할 네. 확률이 거의 99.9%라고 생각해요. 자, 음.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네. 그럼 투자를 하는데 뭘 투자해야 하냐? 네 주제 파악이 뭐, 네 위치가 어디냐 이거예요. 너의 음. 위치가 어디예요? 네. 아, 너의 위치라고 하면 숫자를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 아, 한 달에 500만 원 미만 벌고 있는데요. 저 한 달에 네. 1000만 원 미만 벌고 있는데요. 그게 당신의 위치라면 당신이 적금해야 되는 거. 1000만 원 버는데 800만 원 적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200만 원, 예, 200만 원만 쓰고 800만 원 적금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 1000만 원 쓰면, 1000만 원 벌면 1000만 원씩 써요. 네, 예. 맞아요. 생활비 99.99%다 네. 들어간단 말이에요. 심지어 네. 적금도 안 해. 맞아요. 아이스강처럼 그래 적금한 사람이 루저면 나 적금 안 하면 되지. 이런 사람 덜 루저예요. 맞아요. 적금하는 사람이 그래도 덜 루저예요. 덜 틀리는 거예요. 근데 적금하는데 명확성이 없을 뿐이지. 음. 적금하는 유일한 목적은 투자인데 그게 무슨 투자냐면 10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내가 1억을 벌기 위해서 투자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교육이에요. 그게 마케팅 교육이든 세일즈 교육이든 기술 교육이든 뭔가 나를 업데이트 나 여기에 투자해야 돼요. 그게 네. 관계십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백만장자 뭐 억만장자하고 뭐 밥을라도 먹는다거나 아니 프로그램 마스터마인드 뭐 교육에 들어간다거나 뭔가 그런 사람들 세미나 떠나다니면서 제일 고가의 어떤 상품들을 결제해 본다거나 네. 이게 1000만 원에 해당되는 1000만 원 버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원하는 그 수입이 만족 안 되고 내가 더 많은 수입을 벌려고 하면 무조건 지금은 내 자신한테 투자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 음. 사촌 누나도 3억 5천 정도 버는 사람이에요. 1년에. 네네. 4억 가까이 벌잖아요. 네. 3억 넘게 버는 사람이 제 교육에 들어왔어요, 지금. 왜 네. 그럴까? 예. 혼자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음. 그러니까 저희 PCM 마스터마인드 교육에 들어온 거예요. 예. 네. 그것도 저희가 한국에 와서 9년 만에 맞잖아요. 네. 예. 맞아요. 근데 포인트는 뭐예요?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을 ETF에 넣거나 부동산에 넣거나 주식에 넣는다고 내 소통 능력이 향상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돈을 내가 재테크를 한다고 땅을 산다고 주택을 산다고 내 소통 능력이 느는 거 아니라고요. 네. 소통 능력은 마케팅 능력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네네. 사람이 말하는 모든 한 가지 깊이도 있지만 멘트도 섹시하고 원고가 다르니까. 그 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배워야 되고 돈 되는 언어를 부자들한테서 배워야 될까요? 박사생한테서 배워야 될까요? 부자들한테. 부자들한테서 배워야 해요. 네. 부자들의 관점이 들어오면 그림이 봐버리면 그 그림을 읊어대고 표현하는데 이미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 부자들은 다 알아요. 원칙을 알아요. 내가 어떻게 억만장자 됐는지에 대한 그 원칙. 그게 마케팅 안에서 무엇이 마케팅이고 마케팅의 디테일이 무엇이고 네. 거기에 대한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철학적인 부분들도 있고 원칙적인 부분 여러 가지 있다면 이런 것들을 다 어때요? 누군가는 우리한테 공짜로 제공해주지 않아요. 공짜로 제공해주는 게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정체성이 내가 돈 하나도 안 돼. 돈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제 책에도 나오잖아요. 돈을 어디에 네네네.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이 거기 가는 거라고. 안 그래요? 네. 네. 맞아요. 저희 사촌 누나 같은 경우는 돈을 교육에다가 그렇게 써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음. 돈을 썼죠. 지금 PCM 가격이 가장 저렴한 가격이니까. 그쵸. 네. 지금이 가장 쌀 때죠. 그쵸. 네. 냈어. 예,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잘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사촌 누나 같은 게 영어가 되면 그랜카돈 교육을 오히려 더 빨리 들어가서 그런 배우면 좋겠죠. 저처럼. 이미 한국에 맞아요. 2013년도에 왔을 때부터 배웠다면. 아면 저희 사촌 누나는 그 돈 버는 기질이 있어가지고 네. 3억이 뭐예요? 30억도 벌 사람이에요. 저희 사촌 누나는. 맞아요. 맞아요. 30억 벌 사람이에요. 그분은. 네. 근데 30억을 못 벌고 3억을 벌었다는 거는 27억을 잃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그죠. 27억을 왜 잃고 있었냐? 돈을 벌어서 적금해서, 어때요?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가
부동산이나 이런 어떤 ETF나 이런 데에만 돈을 넣었지 네. 진짜 자기한테 투자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역량에 어느 정도 달고 달아가지고 그 이상으로 3억에서 6억으로 못 올라가고 10억으로 못 올라가는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때면 되게 힘들어요. 이걸 네. 유지할 수는 있어. 유지하기 네. 위해서 살진 않아요. 성장이 있어야 사람이 행복하거든요. 자, 그래서 적금하는 거 유일한 목적은 특히 가난할수록. 근데 지금 제가 막 3억대 연봉 얘기하고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지금 2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150만 내일 지금 해고 당할지 이번에 경제 위기 온다고 하는데 나부터 해고 당할 것 같은데 이런 불안한 사람들마저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네. 게 그 돈을 단 10만 원을 또 먼저 모으는 거 좋아. 네. 그 10만 원을 커피 값을 처음에는 모을 수도 있어. 왜냐면 당신의 사고가 150만 원짜리 사고를 하기 때문에 150만 원 버는 거예요, 지금. 네. 200만 정도밖에 사고 안 되니까 그 정도밖에 못 버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그 정도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적금하는 전략은 가져가되 그 적금하는 유일한 목적이 뭐다? 뭐 블로그 마케팅이나 이메일 마케팅이나 뭔가 유튜브 마케팅이나 요즘에 신사임당도 그 클래스 101에 뭐 이게 클래스를 네. 내놨잖아요. 네. 그런데 클래스 101 같은 데 들어가서 조금만 적금해도 5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결제할 프로그램도 있다고요. 맞아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그것도 돈 많으면 음. 책부터 사서 보는 거. 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적금해서 투자를 하는데 나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음. 저도 11월에 2천만 원씩 투자했거든요. 네. 돈은 있으면 쓸 수는 있어. 저희 사촌 네. 누나도 돈 없어가지고 PCM 교육에 투자 안 한 건 아니거든요. 네. 시간을 써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시간을 교육에 투자하면 시간 낭비가 된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이 시간이면 차라리 더 많이 사람을 만나면서 클로징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끼가 뼈지가지 않고 그 도끼로 나가서 하면 겨우 3억 정도밖에 못 벌잖아요. 그죠. 근데 잘 갈면 그걸 6억을 벌 수도 있고 10억을 벌 수도 심지어 내가 직접 손을 안 대도 네. 3억이 들어오는 게 뭐예요? 그게 교육의 힘이고 그게 마케팅 힘이 아니에요? 맞죠. 그게 뭐냐면 교육에 투자하고 자신의 투자 그 관점을 네. 봐버려요. 코카콜라 그 쓰레기 제품이 왜 그렇게 많이 팔려? 왜 브랜딩이 미국에서 최고의 브랜드가 막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 뒤에 배경을 알아야 되고 그 안에 조작을 어떻게 이 사람 시나리오를 짜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거 어디서 나와요? 그걸 전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그랜카도닐 업체라든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이스가 여기서 한국에서 경험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네. 내 돈을 적금한 걸 가지고 부동산을 산다고 해서 이게 들어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네. 부동산 산다고 갑자기 말빨이 좋아지고 갑자기 유튜브를 하고 갑자기 내가 막 사람한테 만났을 때 막 스웩 있게 막 모두 다 막 높은 티켓을 빵빵 클로징 아파트 산 건 아파트 산 거예요. 그냥 그거는 내가 아이폰 산 거랑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냥 네. 인플레이션에 부동산 가격은 어때요? 더 오히려 치솟고 인플레이션 자동차 같은 건 더 떨어지고 로버트 키요사키 얘기했던 내용은 그대로예요. 그치만 로버트 키요사키 뭘 얘기하지 않았냐면 교육에 투자, 네 자신한테 투자해라고 하는 거를 저 아이스강처럼 이렇게 디테일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적금하는 유일한 목적은 너 자신한테 투자해서 아끼는 게 아니라 고소득 기술을 올리는 거야, 이렇게. 내가 네. 월 3천을 벌면 어떻게 하면 내가 월 6천을 벌 수 있을까? 그러면 월 3천 플러스 3천 정도 되는 건 그거 또 다 적금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네. 내가 그때는 적금 안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해도 돼요. 네. 고소득 기술이 있으면. 근데 이제 겨우 1,000만 원밖에 못 벌고 이제 겨우 500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들, 이제 겨우 200만 원 버는 사람들 재테크 하겠대. 어디 가서 듣던 거 있어가지고 영끌을 하겠대. 영끌해가지고 네. 친구에서 잘 됐어요. 지금 다 부동산 개판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송도인가? 아. 12억짜리인가? 18억짜리인가? 지금 12억짜리인가? 네. 그 아파트가 지금 6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 반값이 떨어진 거예요. 그니깐요. 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건 음. 1 더하기 1은 2다. 아는 건 아는 거예요. 아는 네. 척 해도 안 되고, 알 것 같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알아야 돼요. 네. 알면 돼요, 그냥. 알면 평화가 와요, 마음의 평화. 알면 확실히 내가 파운데이션에 내가 딱딱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가난할수록 사람들 적금하는데 적금하는 목적마저도 모르. 이 영상을 모든 가난한 사람 다 퍼뜨려줬으면 암상 엄청 비난할 거야. 너 그래도 얼마 버는데? 네. 내가 지금 믿는 거를 얘기하고 내가 그 네. 방향을 가는 걸 얘기하는 데 있어서 네. 이게 교육의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그죠. 쇠뇌됐기 때문에 내가 네. 밑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음.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거죠. 당신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잘못된 어떤 조언을 주고 있는 커피값을 아껴가지고 주식에 투자해라고 하는 그런 구루들의 얘기를 듣고 싶냐? 아니면 되는 거를 얻고 싶냐? 아이스강 얘기 더 되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이미 알려진 그 마케팅 막 미디어에 나와서 알려진 사람들 알려진 얘기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네. 돼요. 두고 그죠. 보면 돼요. 맞아요. 네. 저는 그런 늙어가지고 저는 세계 여행하고 싶지 않아요. 관절이 끄덕끄덕해. 난 그때 세계 여행하고 싶지 않아. 난 그때 부자 되고 싶지 않아요. 그 돈을 해서 뭐 해요? 나는 지금 부자 되고 싶어요. 지금 부자 맞아요.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면 지금 기술을 닦고 지금 니즈를 채워야 되고 지금 고강도 훈련해야 되고 지금 경험을 얻어야 되고 지금 그런 심리를 얻어서 와, 원래 30만 원짜리 파는 게 이렇게 쉬운 거였어? 난 이렇게 되고 네. 싶지. 30만짜리 하나 제품을 파는데 벌벌 떨면서 팔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음. 사실 아까 전에 제가 친구한테 했던 얘기가 음식에 일단은 자기한테 좀 투자를 해 보라고 말했잖아요. 저는 그냥 스타트였어요. 너한테 한번 투자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음식에다 투자를 해 봐라. 사실 제 친구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게. 돈 모아 가지고 재테크. 똑같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말이 돈 모아 가지고 자기가 34살 때부터 이제 재테크를 하려고 재테크 서적 막 읽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이걸 딱 들으면서 딱 얘기를 해 줬었고, 그다음에 똑같이 저도 대표님한테 어쨌든 저는 대표님 소리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이해는 못 했어도 어느 정도 이해는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똑같이 얘기를 해 줬죠. 지금 왜 더 벌 생각을 안 하냐고 일단 물어봤을 때 지금 삶에 좀 만족을 한대요. 500만 원 버는 삶에. 만족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네가 만족을 하는데 왜 돈을 아끼냐? 그 500만 원 벌면 네가 만족한다 치면은 아끼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런 걸 써보던가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만족하는 삶 아니야? 물어보니까 미래가 불안하대요. 그럼 미래가 불안하다는 게 결국에 불만족스럽다는 거잖아요, 현재. 사람들이 내가 만족하다고 느끼는 게 사실은 불만족스러운 건데 이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위험한 문제점이었고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던 게 너 그럼 아까 전에 나한테 말했던 게 그 아까 그 출판 그쪽 번역 그 통번역 그쪽 해가지고 한다고 했지. 그러고 너는 나중에 뭐 네 거를 뭔가 해보고 싶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뭐 동영상도 이렇게 찍어보고 싶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러면은 지금 네가 버는 돈의 어느 정도 일부분을 그쪽 교육에다 투자해가지고 너가 마케팅을 배워보고 너도 영업이란 걸 배워봐야지 네 거를 운영할 수 있는 그 경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쪽에다는 왜 투자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가르치는 건 잘하는데 그거는 하기 싫대요. 그럼 돈 벌 생각 하지 말아야지 뭔 소리냐고 그걸 또 이제 계속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야 된다고 그거를 따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근데 돈은 힘들게 벌기 싫고 막 그러는데 남들이 하지 않는 거에서 돈이 있는 거잖아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거에서. 근데 내가 잘하는 것과 그 하지 않는 것과 해야 되는 일 사이에서 대표님이 항상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거기서 교집합을 찾아야 되는데 그 교집합을 제가 제시를 해줘도 나 그냥 편안한 거 좋겠다. 어제 저한테 상담 들어오셨던 분도 인쇄덤 왜 하실 거냐 물어봤더니 힘들게 일하는 게 싫다. 편하게 일하고 싶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그게 정말 편하게 일할 것 같냐고. 고객 만나가지고 고객한테 시달리면서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 어떻게 팔아야 될지 이거를 24시간 내내 고민을 하는 게 정말 편한 삶인 것 같냐고. 아닐 것 같대요. 근데 뭔 편안하게 살겠다고 그 남들이 하는 그 마케팅 멘트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가가지고 그거 하겠다고 지금 당장에 280만 원 그 버는 수익도 포기하면서까지 전업으로 이렇게 가시려고 하냐고. 그러면은 지금 그 생활이 유지가 되냐고. 지금 나가시는 고정비 지출이 있지 않겠냐 여쭤봤더니 남는 돈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저축할 수 있는 그 적금을 넣을 수 있는 돈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20만 원도 안 된대요. 그럼 인쇄덤 하러 나가시면은 그 20만 원도 저축 못하는 그 모든 돈을 다 포기하고 나가는 건데 지금보다 더 밑바닥으로 떨어질 건데 그거를 당신이 버틸 수 있냐 물어봤을 때 못 버티겠대요. 그럼 답이 나왔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내가 지금 당장 힘들고 돈을 쫓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축 이런 거에 좀 빠지고 뭐 재테크 이런 거에만 빠지고 실제적으로 재테크를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은 1, 2%밖에 안 되는 거에 불과한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제 좀 솔직히 화가 났어요. 그 두 통화를 연달아서 했거든요. 연달아서 한 2시간 정도 통화를 했던 것 같은데 두 가지 다 보면서 그 상대방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의 생태계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 진짜 무책임한 말들을 너무 많이 떠들고 있고 무책임하게 사람을 이끌려고 하고 무책임한 걸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났었고 아 제가 진짜 이걸 좀 잘 해야 돼가지고 이런 질문들도 나왔었던 이유가 이걸 빨리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면서 여기까지 좀 왔었던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오늘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다음에도 저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상담건으로 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있으면은 그 네.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보고 대표님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